자, 우리 영자 답안이죠. 9주차입니다. 9주차. 여러분 주주차의 주거이전비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영업손실에 관련된 나왔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주거이전비는 물어봤지. 주거이전비 의의는 알지. 그래도 설명을 해봐. 주거 이전비는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공익사업의 주거 패스. 아까 저 주거이전비 했으니까 주거이전비 강행규정 판례하고 포기각서 그거 마저 설명해 보셔. 그 주거 이전비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 시행자의 재량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 규정이므로 그 주거 이전비 포기 취지의 각서는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좋아. 그러면 주거이전비 달라 그러면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재결 절차 이전의 주거이전비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와 재결 이후의 주거이전비의 권리구제 방법. 재결 이전 주거 이전비는 공법상 권리로서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결 이후에는 그 판례에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83조에 있는 이의 신청이랑 그 증액 그 85조 제2항에 있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의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그 주거이전비 더 달라고 그럴 때. 네. 근데 주거이전비 만약에 거부나 제외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83조 이의 신청이나 아니면 85조 제1항에 포함된 규정된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야. 네. 옥순 제 영자 눈 떨리는 거 봐. 긴장해가지고. 이거 저 카메라 들이대고 하고 그러면 야 재밌겠다. 좋았어. 주거이전비 동시행관계냐? 판례. 그다음에 이거 주거이전비 그 벌금 20만 원 때렸잖아. 그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인지. 협의에 의한 경우는 주거 이전비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으나 그러니까 돈 안 주면 주거이전비 안 주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주거 이전비를 안 주면은 부동산 인도 이전 의무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확한 문장이 나오는구만. 그래. 그래서 돈 안 주면 동시행관계에서 안 나가도 된다 이런 얘기고. 근데 이제 주거이전비 안 줬어. 어떠시 거부했어. 근데 벌금 20만 원 나왔어. 뭐 어떻게 해야 이거? 이 벌금 처분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왜냐면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인도 이전 의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이전비 미지급했으니까 네. 인도 의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번에 아주 대법원에서 획기적인 판례죠. 공법상 관계에서 주거이전비가 지금 공법상 권리라고 하고 있는데 공법상 관계에서 이렇게 동시행 관계를 판시한 내용이 없어. 아주 그 진일보한 판례라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 저 경제적으로 약자와의 동행, 대법원이 판결로 지금 실행하고 있죠. 판결로. 자, 영업손실 시행규칙 45조 요건 얘기해보셔. 적법한 사업 인정 고시일 등 또는 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 사업을 위한 관계 변명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어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여야 하는데 만약에 그 업종이 허가 영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받고 영업을 해야 합니다. 그게 무허가처분 임차인은? 그 사업 인정 고시 등이 있은 당시 1년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으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았어. 근데 사업인정고시로 영업장소를 이전한 경우도 영업손실 보상이 대상이 되나? 네, 판례에 따르면은 영업손실 보상 산정 기준은 사업 인정 고시 등이 있은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영업 손실 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 보상 대상이 된다면 그 이후에 동일 사업 직원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영업 손실 보상 대상이 됩니다. 공부 좀 했나? 야, 영자가 이렇게 나 스카이야? 이래. 자, 그 5일장 사건의 전모를 한번 얘기해봐. 5일장. 뭘 한 장이었지? 4구장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야. 5일장 사건은 이제 5일 중에 하루만 영업을 하고 있고 그 장소 또한 적법하지 않은 장소에 아니지, 영업시설은 기본적으로 장터를 임차하고 있는데 왜 적법한 시설이 아니야? 그럼 장터는 적법하다고 임차를 했어. 그럼 천막 가설 이런 것들도 영업시설도 고정적으로 해놨잖아. 그럼 허가받지 않은 영업인 그냥 이거는 그냥 자유영업이었지. 5일장 이거 저거잖아. 보부상은 우리 뭐 별도로 허가를 받고 있지 않잖아. 아씨, 여태 그냥 보상 요건 여태 얘기해놓고 5일장 했더니 또 뜬금포로 얘기하고 있어. 그 영업의 계속성이랑 영업 시설의 구정성을 충족하여서 영업 손실의 보상이 된다고. 그래. 그거 얘기하라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영업의 계속성은 판례에 따른 5일장 영업은 장날마다 계속 영업을 해왔고 장날이 아닌 경우에도 영업 준비를 했고 3일 중 하루는 준비하고 하루는 장사하고 하루는 정리하고 그래서 3일이 들었다는 거야. 근데 사업 시행자한테 우기는 거 아니야. 좋다 그러면 영업 손실 해준다 그러면은 야, 그 중에 하루밖에 장사를 안 내지 않았냐 5일장 중에. 그러니까 5분의 1로 줘야 된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봤어요? 거기에는 합당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5일 중에 하루만 장사하더라도 나머지 일자는 영업을 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기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5일 중 하루만 장사한다는 이유로 보상 금액도 5분의 1로 감액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부 좀 했네. 저 카메라 돌아가면 더 잘하겠구만. 거치대 샀어. 카메라 이제 다음부터 돌아갈게요. 그 진심만. 일기부터 카메라 돌아가는 거야. 자, 33회. 자, 1번. 이전고시 요거는 외웠어요? 판례? 전합체 판결? 이전고시. 도정법상 이전고시 이전과 이전고시 이후의 차이점을 얘기해 보셔. 이전고시 이후라면은 그 공익 사업의 단체성과 공공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그 무효 취소를 구할 법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전고시 전이라면? 이전고시 전이라면은 이게 그 분양 신청 기간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대법원은 분양시청기간 통지 등의 절차를 피수용자의 분양시청 기회 보장을 위해서 토지 수용 시에 필수적 절차이기 때문에 이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은 수용 재결에 어떤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건 위법하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전고시 이후에는 그거에 대한 법률 관계가 종결됐기 때문에 그 더 이상 법적 안정성 때문에 수용 재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지만 이전고시 이전이라고 하면 수용 재결을 다퉈서 위법하다 그러면은 취소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특이한 판례다 보니까 이게 도정법에 전합체 판결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판례는 사실상 쉽진 않았던 거지. 올해 아마 이 판례가 쉽진 않았을 거야. 무릎 2번 사실상 사도. 사실상 사도가 뭐예요? 사실상 사도는 사도법상 사도 외의 도로를 의미하는데 이 법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6조에서 얘기하는 네 가지 요건을 얘기해 보죠.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경우 설치한 도로 그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또 건축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뭐야 이게 건축성 같은 거겠지? 옛날에 그걸 가각전제라고 그랬어. 근데 일본말이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쓰나? 네 써요. 가각전제?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에 가각전제란 말이 나왔어? 일본말이라고 그래서 안 쓰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또 그 다음에 대지 또는 택지 등의 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도로를 의미합니다. 좋아. 그래서 대법원은 사실상사도를 어떤 걸 가지고 판단했어요? 개설 경위, 목적, 소유관계, 이용 상황, 주의 환경,
인접 토지의 획지 면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종합적으로. 어, 아, 그 쉽게 얘기하면 개목소리 주의라뇨. 근데 이와 더불어서 음. 현재 이용 상황이 고착화되어 있고 이를 표준적 이용 상태로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 법률상으로 합당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사실상 사도라고. 그게 이제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아, 그거 아니라 지금 그냥 살살 사도만 물어봤잖아. 자기의 편의를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하고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편의를 스스로 설치한 도로는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땅값이 인근으로 다 화채 따라 붙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가격을 도로를 낮게 평가해도 되는 그 정당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는 이제 낮게 평가할 수 있는 거고,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는 현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이고, 이에 대한 평가는 개목소리 주인에 따라서 무조건 3분의 1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목소리 주인을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3분의 1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이제 그런 거죠. 문제 3번에서 주거이전비 또 나왔네, 그치? 야, 이제 주거이전비는 안 잊어버리겠다잉. 저 외웠어요. 주거이전비는 진짜. 또 나오면 좋겠다. 소유자하고 세입자하고 차이점을 얘기해봐. 주거이전비. 아, 소유자는 계속하여 사업 인정 고실 등이 있은 당시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고 그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세입자는 사업 계속하여 거주할 필요는 없고 사업 인정 고실 등이 있은 당시 3개월 이상 거주를 적법한 건축물에서 3개월 이상 거주를 하였거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를 한 경우 4개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성격이 뭐다? 이거를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 아까 이제 불복 이런 건 다 했으니까. 문제 2번에서 지금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의 법적 성질이 뭐야?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판례? 판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의 법적 성질을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의 내용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으며 그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므로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시행규칙 22조가 그렇다는 거고. 네. 지금 물어본 게 토지 조사평가 기준이잖아. 그리하여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도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형식은 행정규칙이므로 똑같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입니다. 이게 법규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지 않았을 때 결론이 어떻게 달라져요? 법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평가에 포함하는 경우 적법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법규성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령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하지만 이 시행규칙은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하여튼 요거는 이제 결론은 조금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의 신청 나왔지 여기서. 이의 신청 개별 공시가 이의 신청과 2008도 19987 판례, 2008도 19987 판례, 개별 공시가 이의 신청. 특별행정심판. 옥순 자네가 얘기해봐. 아까 했던 그래, 2008도 1987.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의 법적 강화성 이의신청인지 특별법상 행정심판인지에 대한 판례고요. 그렇지. 쭉 얘기해요? 그래, 쭉 얘기해. 야, 찍으면서 잘 보고 이거. 찍으면서 쭉 얘기해봐. 부동산 공시법에는 행정심판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그리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절차랑 담당 기관의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종합해서 고려해 보았을 때
그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은 행정심판법 제3조에 그 배제를 할 수 있는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개별 공시지가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를 통지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강화상 이의 신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행정기본법 36조 사항이 이제 나오니까 어떻게 결론이 달라질 수 있겠어요? 이의 신청의 결과를 통지받은 후 그 90일 이내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좋아. 그 문제 3번에서 지금 영자 네. 부당행사하고 명의대의 차이점. 부당행사는 본인이 자격증을 본래 용도 외의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명의대여는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하여금 자격증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면 내용상 하자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부당행사에 대해 명의대여로 판단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자격 취소를 하면서 청문을 하지 않았어요. 청문이 뭐야? 청문은 처분 전 당사자 등의 야, 불러가지고 변명과 유리한 증거 제출을 하도록 하는 거잖아. 변명과 유리. 쉽게 생각해. 뭐 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불이범에는 컨닝한 거하고 그 다음에 설립인가 취소밖에 없는데 여기 지금 명의대로 판단해가지고 지금 자격 취소를 시켰잖아. 그러면 우리 법이 없다고 그래서 청문 안 해요? 아니요, 해야 됩니다. 왜? 행정절차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분 자격 등의 취소의 경우 박탈의 경우 청문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청문 실시하지 않으면? 판례는 청문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필수 절차인 청문을 실시하지 않으면 이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내용상 하자도 있고 절차상 하자도 있고 특히 이제 절차상으로는 이유 제시도 하지 않았어.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지. 20점 내기는 조금 문제가 벅찬 문제인데 내용상 하자와 절차상 하자를 다 쓰다 보면 이게 막 엄청 양이 많아질 부분이니까. 이거 풀다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게 일단은 내용상 하자라고 앞에 문제를 서술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뒤에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내용상 하자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청문 절차를 결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내용상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본 거고 이거는 1차적으로. 그다음에 2차적 이 문제가 그래서 어려운 거야. 대다수 수험생이 절차상 하자만 썼어. 근데 내용상 하자가 1차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위법한 거지. 그다음에 법령을 위반한 거니까 지금, 그렇지? 그다음에 2차적으로 청문 절차, 그다음에 이의제시 절차 이런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았어요. 절차상 하자도 있는 거지. 그 내용상 하자로도 위법, 절차상 하자로도 위법 이렇게 되는 거야. 권리구제는 이제 그 내용마다 이제 그 법리를 가지고 쓰면 되겠지. 자, 손실보상,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요거까지 하고 손해배상의 의의와 요건. 감정평가사법상 28조.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감정평가 업무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적정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평가를 하거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1.3배 유리한 판단 기준 아니고 판례 얘기해 보셔. 현저한 차이. 현저한 차이가 현저한 차이. 1.3배라는 그 단일적인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판례 문장을 얘기해 봐. 현저한 차이. 1.3배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 아니며 이를 고려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무슨 뭐 항상 종합적이야. 1.3배 유리한 판단 기준 아니고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하면서 사회 통념 그 규책 사유 감정평가 함에 있어서 그 규책 사유를 고려해 사회 통념에 따라 탄력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잖아. 사회 통념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회 통념 커먼 센스에 따라서. 기사통탄. 그래. 그렇게. 다시 해봐 자네가. 죄송합니다. 음. 기책 사유 그러니까 1.4배 유리한 판단 기준 아니고 1.3배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 아니고 기책 사유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업자가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감정평가를 하면서 규책 사유 이런 것들을 규책 사유와 같은 것 부당 감정에 대한 규책 사유 이런 걸 고려해서 사회 통념에 따라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사회 판단하더라. 통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래. 하, 이번에 그 손해배상 책임에서 개정된 게 있어요. 뭐 있어? 이번에 이제 그것까지 썼으면 이제 9점. 손해배상 책임에서 개정된 거 있잖아. 뭐가 개정됐어? 손해. 뭐가 개정됐어? 잠시만요. 뭘 잠시만요. 자,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 판결되면 장관님한테 알려라. 하나. 네. 그 다음에 손해배상 능력 기준을 강화하도록 했지? 기준을 마련하도록 네. 했잖아. 손해배상 능력을. 이거 어제 평가업계는 야 어제 수업할 때 했잖아. 아 정신 진짜 바짝 안 차린다. 그냥 강의실만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구먼. 정신 차려 친구야.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했어. 자 오늘 영자도 아주 공부 잘했어요. 이 정도 실제로 이런 답안 썼다 그러면은 지금 65점 정도 나오겠어. 오. 실제 최고 답 최고. 시간을 만약에 안에 들어갔다면 시간 안 안에는 보고. 못 들어갔지만 거의 다 안 보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60점에서 65점 사이에 근데 합격. 시간이 여기서 너무 어디서 말렸어? 맨 3번? 뒤에요. 4번에서 말렸어요? 네, 이게 너무 이거는 길어져가지고. 기계적으로 본인이 외워서 쓰는 훈련을 안 해서 그래. 아, 이거 뭐 감고적 삼성이잖아. 네. 기계적으로 그냥 외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기계적으로 외워서 쓰는 것들은 빨리빨리 해가서 싹 채우고 딱 하고 그래야지. 이걸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써.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이런 것도 왠지 고의에 이런 것도 써줘야 될 것 같고 막 과실도 이렇게 써줘야 될 것 같고. 간단간단하게 이런 거는 오히려 이제 개정 법령이라든지 판례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잘 써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오늘 영자도 고생 끝.